척추 변형 수술에서 우리 병원만의 자랑으로는 첫 번째로는 신경마비를 방지하는 수술 중 신경감시입니다. 수술 중에 신경이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비가 되면은 수술 후에 다리를 못 움직이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수술 후에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게 만든다면은 우리가 척추 수술을 두려워할 이유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술 중 신경 감시가 우리 병원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수술 중에 척추경나사라는 금속 고정물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여러 좌우로 휘어 있는 상태에서 넣으려면 특별한 훈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로봇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T 촬영을 해야 하고,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우리가 자연 속에서 6개월 동안 받는 방사선을 쬐야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CT 촬영도 없이, 전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병원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서인지 척추 측만증을 가진 여자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측만증을 가지지 않는 분들보다 5배나 유방암 발생률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방사선이 적은 방법으로 찍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방사선의 노출을 막는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 쓰는 엑스레이는 EOS라는 엑스레이를 씁니다. EOS라는 엑스레이는 전신 엑스레이를 해당이 되지만, 척추 사진에서 보통 일반 엑스레이에서 쓰는 방사선 양의 10분의 1이면 전신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건 최근에 미국에서 안전한 척추 수술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안전한 척추 수술을 할 때 요즘에 최신 트렌드는 수술을 잘하는 두 사람이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척추는 오른쪽과 왼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수술을 할 때 두 사람이 한꺼번에 수술을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그로 인한 합병증도 줄일 수가 있고, 출혈량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우리 최진 센터장님도 20년 이상 경험을 가지신 분이고, 저는 30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둘이 합쳐서 5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같이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전임의 중에 한 분이 역시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2명이 집도의가 되고 1명이 옆에서 돕는 의사가 돼서 3명의 전문의가 척추 변형 수술을 하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은 깨끗한 수술, 출혈이 최소화된 수술을 하는 것이 우리 병원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측은지심이 많아서 아픔을 같이 해결해주는,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의사도 좋은 의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수술한 환자는 모두 저랑 결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남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의사, 그게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수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번에 미국에 샌디에고에서 온 교포 환자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캘리포니아 쪽이 락다운 돼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콜롬비아에서 저한테 배웠던 제자가 일하는 병원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했던 수술 중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113cm에 21kg 13살짜리 아이가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등이 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 수술 후에 한쪽 다리가 마비가 돼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다 회복이 되어서 한 달 후에는 잘 걸어 다녔고 지금 1년 후에 거기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해왔는데 이젠 숙녀가 다 되었다. 그래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요. 미얀마에서 수술을 하러 갔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 교실 있죠. 그 벽이 없는 교실 안에 한 100명, 200명 환자가 그냥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미얀마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전력 수급이 잘 안 됩니다. 전력 수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수술 중에 전기가 나가서 모두 스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중국이 요즘은 돈이 많아졌지만 저희가 중국 가서 수술해 줄 때만 해도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심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아이 때 수술해야 될 환자들이 수술을 못 해가지고 어른이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가장 심한 환자들이 중국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도 있고요.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는 나라에서는 수술하는데 위에 천장에 형광등이 떨어져 가지고 수술 부위를 다시 씻어내고 수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감염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역시 그 자연에서 뛰어놀아서 그런지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에피소드들이 저의 가슴에 떠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미국에서 보면은 가끔 그런 논문들이 나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논문에 의하면 65세, 어떤 논문에 의하면 75세입니다. 물론 강건하신 선생님들은 90까지도 일을 하긴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5세 정도가 일반적으로 맞는 나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10년 내지 15년 정도가 최고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들을 우리 후학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는 떠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입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할 줄 알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